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준석, 이낙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낙연과 이준석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예측은 했었죠. 누가 봐도 화학적으로 결합하기 힘든 두 사람입니다. 연령대도 그렇고요. 살아온 환경도 그러하고요. 또 그동안에 지금 주로 자신들이 내세웠던 정치적 입장도 그렇습니다. 한 정당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게 의아스러울 정도죠. 정치공학적으로 우리는 뭉쳐야 산다. 야, 뭉쳐야지 표를 한 석이라도 더 얻을 수 있어. 라는 그런 계산이 깔리지 않고서야 이 둘은 절대 한 정당에 묶일 수가 없었어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혁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낙연 같은 구시대 정치인하고 한 편을 먹겠는가, 같은 당을 만들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준석도 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개혁 어쩌고 했던 얘기가 허상이었는지, 그 개혁이라는 것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는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 연휴가 되기 직전에 이들은 당을 함께 하겠다, 당을 합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설 연휴가 끝나기가 무섭게 갈등이 벌어지더니 마침내 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갈등 아니라는 게 솔직히 이상하지 뭐. 자, 제3지대 빅텐트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이게, 예, 설 연휴 직전입니다. 처음에는 인사 같이 한다. 시민들한테 그 명절 잘 세세요라고, 예, 용산역에서 인사하는 거 이거를 같이 한다라고 하더니 그 몇 시간 뒤에 합당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합당한다고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정강정책이 많이 다른데, 생각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합치지? 일단 이낙연, 이준석 하나 합친 것도 되게 의아했어. 근데 예, 유호정하고 이준석이 같이 묶일 수가 있죠? 상극 아닌가? 예. 개인적으로, 사실 그 이준석은 유호정이라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왜? 누가 봐도 유호정은 좀 맹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글쎄, 의정 활동을 한 게 있나요?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뭘 했죠, 유호정이? 예. 옷 가지고, 옷 입는 걸로 이렇게, 시선을 끈 거 외에 어떻게 한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업복 입고 나와가지고 시선을 끌더니 그 다음에 원피스 입고 나오죠. 자, 이 원피스 입고 나왔을 때도 되게 웃겼어요. 다들 별 얘기 안 해서 입고 나왔나 보다. 아이고 눈에 띄네. 아이고. 그렇게 얘기했을 뿐인데, 자, 여기에 조중동이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안 좋은 말 한마디를 끌어내려고 계속 팝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조중동 기자들이 민주당 쪽 의원들 전화해가지고, 유호정 옷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괜찮아요? 내가 볼 때 너무 이상하던데. 괜찮나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 말에 슬쩍 넘어가죠. 그렇지. 보기엔 좀 흉하지. 좀 얌전히 입고 나왔으면 좋겠어. 요렇게 얘기했는데 요걸 그대로 가서 기사 쓴 거야. 그래가지고 정의당하고 민주당 싸움을 붙여졌었어.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엄청 꼰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이준석 눈에는 안 보였겠어? 그러니까 보여가지고 별로 안 좋게 보는 거야. 여튼 그리고 페미니스트로 이렇게 그 자기를 이렇게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호정은. 그죠? 자기가 엄청난 페미니스트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페미니즘이라면은 질색팔색을 하잖아. 근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지? 와, 특이하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결국 설 연휴 직전에 통합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나자 갈등이 폭발해서 마침내 갈라서기 직전 단계까지 왔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요, 사실 장애인 문제와 페미니즘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 오늘 기자회견이 전격 취소가 됩니다. 원래 오늘 이준석이 개혁신당 대표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했다가, 그것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해버려요.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긴급 기자회견 한다는 뭐냐면 정말 중대 발표를 하려고 했던 거야. 그랬다가 기자회견 직전에 뭔가 다급하게 뭔가 급봉합이 된 거죠. 근데 급봉합이 됐든 뭐가 됐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 지금 이 안에서 난리도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은요, 쉽게 봉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즘과 장애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이준석하고 이낙연하고 갈등을 벌이는 핵심 부분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유호정과 배복주, 이 두 사람입니다. 두 명의 여성 때문에 그래요. 유호정 당연히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준석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다. 그리고 이 배복주라는 분은요, 장애인이세요. 정의당 출신인데 이 둘 다 정의당 출신인데 장애인입니다. 이 배복주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남편분이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걸 알아요. 그래서 왜 장애인들이 지하철 시위하실 때, 전장애인 시위할 때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유호정과 배복주는 원래 정의당 출신이지만 각각 금태섭, 이낙연을 따라서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이준석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준석은 페미니즘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는 데다가 이 전장현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사자 두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아이콘 같은 사람 두 사람이 개혁신당에 포함이 된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준석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받아들이는 건 둘째치고 지금 유호정하고 이 배복주 이 두 사람이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이준석 입장에서는 유호정이니 배복준이 이런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함께 하는 것도 좀 불만스러운데 이 둘을 최고위원회에서 볼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게다가 이 둘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오면은 대놓고 이낙연 편을 들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유호정이 이준석 편을 들진 않을 거 아니야. 배복주가 이준석 편을 들진 않을 거 아니야.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성이 어떻게 된다? 예, 구성 자체가 희한해지게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회를 열어봤자 이준석은 번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이낙연의 양보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당 운영을 돌아가 보면 뭐가 된다? 이낙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준석은 지가 이낙연으로부터 항복선언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저도 이낙연이 정말 많은 걸 내놨구나. 야, 이낙연이 정말 급하긴 급했구나. 저런 것까지 다 넘겨주고 이준석 밑에 들어가기로 했구나. 심지어는 당명까지 양보했구나. 야, 정말 참 저 나이에 쪽팔린 줄 알아야지 라고 했었는데 이낙연은 이낙연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숨겨둔 카드가 있었던 거지. 일단 시작은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이준석을 삶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포석이 바로 유호정과 배복주였던 겁니다. 이준석은 모르겠어?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그를 놓고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일단 그 이준석이 거의 뭐 긴급 기자회견 이런 식으로 막 설치고 나서니까 슬그머니 아마 이낙연 쪽에서 슬그머니 양보하는 식으로 물러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며칠 못 갈걸요.
유호정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이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금태섭이 유호정 나가리 되는 거 가만히 보고 있겠어? 아닌 거죠. 배복주 같은 경우는 이낙연 따라서 합류를 했는데 이낙연 입장에서는 배복주 이 사람을 날리고는 자기가 호남에 가서 표를 얻을 수가 없는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사실 이 개혁신당 얘네들이 4개 세력이 합쳐졌는데 이 4개 세력 다 제각각 지 멋대로잖아요. 민주당에서 탈당은 했으나 이낙연과 김종민이 사실 하나로 묶이기 힘들죠. 거기에 조응천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금태섭 같은 사람 역시 독불 장군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태섭 같은 사람은요, 전형적으로 검사식 이런 그 음모에도 상당히 능한 사람이에요. 아주 자기 딴에는 아주 그 소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김남국 의원과 이 갈등 과정 이걸 보면서 야, 얘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이 강서갑인가 강서을인가 거기가 지역구였잖아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한테 경선에서 패해서 쫓겨난 그런 상황인데 원래 그 자리에 누구를 배치하려고 그랬냐면 김남국을 거기 자리에 배치하려고 그랬어. 강선우가 아니라 김남국을 보내려고 그랬어. 그런데 금태섭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2020년 그때 총선 얘기예요. 그때 금태섭이 어떻게 합니까? 자객공천 운운하면서 김남국을 아주 오기도 전에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안산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런 식의 행동, 전형적으로 검사들의 음모 정치 아닌가요? 그런 짓을 금태섭 잘해요. 자, 그러면 지금 개혁신당 뭡니까? 이낙연과 같은 민주당의 썩은 물, 김종민처럼 이제 퇴물, 이원욱처럼 그 도대체 정체 불명, 그 다음에 조응천 같은 독불 장군, 금태섭처럼 검사 정치 같은 음험한 검사 정치, 여기에 이준석 뭡니까 이거? 말 그대로 잡탕밥이죠. 이게 하나로 묶일 것 같아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거 점점 커질 거예요. 이낙연은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덮고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고비고기마다 이준석을 자꾸 설득해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준석이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준석아, 니 지난번 대선 때 고비고비마다 윤석열이 찾아와가지고 니 꼬셨잖아. 그래서 너 몇 번 탈당한다다가 뭐 그만둔다다가 했다가 다 안 하고 결국에 선거 합류했지. 3번인가 했지. 그치?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때는 윤석열한테 까먹혔다면 이제부터는 이낙연한테 까먹히는 거야. 결국 이준석은 뭐 개장수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양머리를 놔놓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냐, 전순서가?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59분 지나고 있어요. 자, 그럼 댓글 한번 볼까요?